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K-뷰티 화장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실리콘투를 주축으로 해서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그중에서 특히 OEM, ODM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특히 이제 제가 투자했었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주가가 엄청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약간 뒤늦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신중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복습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강사님, 한국 화장품이라는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하는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던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회사라면 뭐하러 두 회사를 쪼개서 상장을 해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찾아서 화장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가시죠. 네,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예요. 그러면은 요때 막 이제 상한가 치고 막 난리치기 전에 그때 기준 한 28,000원대까지는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고점 기준으로는 6만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확실히 2배는 넘었어요. 2배 넘기고 지금은 약간 주춤해서 한 5만원 초반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라고 한다면 한 6, 7천원 정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8,000원대 후반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당연히 한국 화장품 제조가 퍼센티지로 더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똑같으니까 동일한 계열사라고 치고 동일한 계열사인데 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저렇게 올랐는데 한국 화장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재무제표 속에서 저희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의 2023년도 기준 사업보고서고요. 이때 얘가 매출을 한 1,100억 정도 냅니다. 반올림을 쳐서 1,100억 정도 내는데 이 중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로 한국 화장품은 분명히 특수관계자 관계일 거거든요. 그래서 주석에 가서 제가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얘가 한국 화장품을 관계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한테 매출 한 40억 정도 내고요. 기타 특권자 더샘 인터내셔널에 155억 정도 내서 전체 특수관계자로 나는 매출이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 정도는 특수관계자한테 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 화장품은 어떨까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매출액이 한 780억, 원가가 380억 정도 나왔는데 재밌는 게 한국 화장품 제조한테 파는 매출은 얼마 없어요. 이건 얼마 없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한테서 매입해 오는 게 200억이 딱 잡혀요. 앞에서 특수관계자 쪽으로 나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특수관계자한테 파는 매출이 딱 200억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 제조한테 사오는 게 딱 195억, 200억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 더샘 인터내셔널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걔 누군지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는 기업의 종속회사예요. 완전 자회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00%로.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의 재무제표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더샘 인터내셔널을 구분해서 되게 깔끔하게 걔네들에 대한 특권자 매출을 보여준 거고요. 한국 화장품의 재무제표를 가보면 이게 지금 연결 재무제표니까 더샘 인터내셔널이 내 완전 종속기업이니까 그 숫자가 지금 합쳐져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거래 관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기업으로 한국 화장품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화장품에 완전 자회사로 더샘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근데 얘랑 얘한테 나눠서 팔고 있는 거예요. 제조가 한국 화장품하고 인터내셔널에 나눠서 팔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이름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진짜 화장품을 만드는 애들이고요. 한국 화장품은 이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판매법인이 되는 거예요. 더샘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제조하고 화장품 중에서 제조가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많이 올라갔을까라고 보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재무지표가 두 가지가 있죠. 영업이익률하고 ROE 두 가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4%, 8%, 12% 이렇게 나요. 근데 한국 화장품은 0%, 4%, 10% 이렇게 나요. 그럼 매 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어떤 회사가 더 높아요? 네, 한국 화장품이 더 높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차이가 안 나고 약간 뭐 연평균으로 치면 비슷할 것 같아요. 뭐 9, 15, 30. 한국화장품은 3, 15, 38 정도 보면은 3년 평균을 쳐보면 약간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요 두 기업 같은 경우는 ROE보다는 영업이익률에 조금 초점을 두고 이 두 기업을 접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한국 화장품 제조의 밸류를 더 높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치고요. 그리고 그냥 시장에서 재료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도 OEM, ODM 하고 있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가 딱 만드는 애잖아요. 당연히 만드는 애가 부가가치도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계열사니까 얘는 중간에 없어도 되는 애예요. 유통 중간 단계가 굳이 하나 더 낀 거잖아요. 사실은 요 매출 한국 화장품 제조가 다 먹어도 된다고요. 근데 굳이 그냥 유통 판매 법인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 건데, 어쨌든 부가가치는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OEM, ODM 그리고 미국 쪽 수출하는 애들이 뜬다라고 하니까 제조가 주가가 훨씬 더 높게 가는 거는 당연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은 조금 두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회사가 더 많이 남겨먹어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당연히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더 많이 남겨먹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되고요. 근데 주주로서는 어떤 회사의 주주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복잡해지는데, 저는 앞에서 ROE의 최근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한국 화장품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시총 같은 걸 찾아보면, 그리고 자산 규모, 자본 규모 같은 걸 찾아보면 한국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조금 더 큰 회사입니다. 그러면 덩치가 큰 애가 성장률을 높게 달성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ROE가 높아지느냐, 성장 속도가 높아지느냐의 관점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덩치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성장률은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시장엔 조금 마진에 초점을 두고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둬서 제조하는 법인을 높게 쳐주는 그런 트렌드였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더 높게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죠. 앞에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 제조의 관계기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관계기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둘 다 상장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내 완전 자회사는 아닐지라도 관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내 계열사 그리고 자회사의 한국 화장품이 또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익숙한 그 개념이 나오죠.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장기적으로는요, 내 밑에 있는 자회사, 계열사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 좋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에 투자해야겠습니까? 한국 화장품에 투자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조랑 화장품이랑 거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아마 해외 시장이 됐든 국내 시장이 됐든 유통을 시키겠죠. 불필요한 유통 관계가 껴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되게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치명적인 결함이냐면 어느 회사로 이익을 몰아주든지 상관이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너 입장에서 오너가 직접 들고 있는 건 아마 한국 화장품 제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제조가 화장품을 또 들고 있는 지분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유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화장품 제조에다가 이익을 확 몰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마진이 더 높은 것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경영권 승계를 하고 싶다거나 상속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피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에 몰아주던 이익을 한국 화장품으로 몰아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을 우리 주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대응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아닌데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투자하면서 되게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변수에 대응하고 혹은 가장 좋게는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대응할 수 있다. 그럼 리스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어떻게 상황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때 기민하고 유연하게만 대응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그거에 내가 도저히 대응도 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다.
그럼 그거는 완전 디메리트죠. 완전 마이너스 요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한국 화장품이 딱 지금 그 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투자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둘 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싶다면 어느 쪽에 이익을 몰아주든 간에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겠죠, 마진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투자를 하셔야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실리콘2처럼 ROE가 막 몇십 %씩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마진이 물론 최근에 들어서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엄청난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한국 화장품 K-뷰티 트렌드가 우리 2017년도 사드 사태 때 중국에서 두드려 맞았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 두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굳이 들어가셔야 된다면 둘 다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K-뷰티 트렌드가 계속 간다라는 가정을 까신다면 그냥 차라리 대장주인 실리콘2를 사시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내뱉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단 한 기업도 제가 매수에 대한 추천을 드리거나 매도에 대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깔렸을 때 어떤 상황 하에서는 이게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리는 것 뿐이지,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파세요 라는 말씀은 제가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